따지고 보니까 이달에는 참 큰 이벤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남북정상회담도 있죠.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추석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달력만 봐도 뭔가 좀 흥분되고 마음이 좀 급해지는 요즘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추석을 보면 음식 준비해야 하는 분들은 또 아마 더 걱정거리가 많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물론 매년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오르긴 합니다만 올해는 유독 더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이죠. 가족과 함께 즐기는 음식, 또 제대로 쉬는 연휴, 어떤 것들을 챙겨봐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여대 경영학과 김정진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뭐 추석 앞두고 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다고 얘기들을 해서요. 최근 일단 물가 동향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최근에 이제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소비가 촉진이 되고 활성화되면서 이제 물가가 오르는 것은 사실 경제에는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만 네. 지금 현상은 상당히 물가만 오르고 어떻게 보면 소비는 오히려 위축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게 된 이런 가격 변동 요인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좀 짚어가지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이제 첫 번째가 계절적인 좀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이제 유례없는 이제 폭염 등으로 해서 그랬죠. 예, 갑자기 이제 그 농수축산물 가격 등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급등한 그런 품목 이외에도 급등하지 않은 그 품목에까지 소비를 좀 주춤하게 되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최저임금 이제 상승이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저임금이 상승이 되면 이제 인건비가 비싸지고요. 또 네. 물가가 전반적으로 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뭐 공산품, 소비재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의 손을 좀 거쳐야 되고요. 그렇죠. 또 이제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을 또 쓰고 고용하는 이런 산업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요인이 바로 이제 국제 유가 상승인데요. 네. 국제 유가 상승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실제 우리가 그 생산된 그 농수산물들을 서울로 옮겨와야 되는데 이제 기름값이 들고요. 그렇죠. 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이제 일회용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플라스틱 용품 이런 것들이 다 원유에서 뽑아내게 돼요. 그래서 이 국제유가 상승이 된다 그러면 석유류 관련 제품들이 가격이 다 이제 급등을 하게 되고요. 휘발유 값이 올 9월 들어서 보니까요 한 최대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제 총체적으로 이런 3가지 이제 요인들이 가격 급등을 이제 견인을 하고요. 이것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좀 가격이나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물가 상승 요인 3가지로 좀 짚어주셨는데, 뭐 정부가 추석 전에 좀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좀 대책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워낙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석 전에는 최소한 이제 생활 물가들을 좀 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이제 정부에서도 사실 이런 매년 이런 그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이런 그 뭐 예를 들면 뭐 한파, 네. 또 폭우가 있고요, 태풍도 있을 수 있고요, 폭염 네. 이런 그 기후 변화로 인한 수급 조절이라는 것들이 항상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필품이나 농수축산물 등은 네. 아마 이제 정부에서 추석 이전에 가격 안정화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이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급 안정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급 안정 기간 동안에 정부에서 사전에 이제 비축한 이제 비축 물량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풀어서 좀 공급을 확대하고요. 또 여러 가지 또 판매 세일 등을 통해서 아마 가격 안정에 상당히 좀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마트 갔더니 네. 정부 비축 물량에 예. 생선이라든지 예. 몇 가지 품목들이 이미 마트에 나와 있더군요. 예. 그러니까 뭐 물가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미 물량을 풀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예. 추석 연휴를 보면 특징이 추석 전날 대형마트가 쉬는 날이에요. 예, 맞습니다. 뭐 우리가 항상 비교하지만 추석 때 되면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는 게 더 쌀까, 뭐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게 더 쌀까,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재래시장을 더 많이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네. 사실 대형마트는 이제 기초단체가 지정한 날에 문을 닫아야 되고요. 전국에 이제 460곳 중에 276곳이 좀 휴무가 되고요. 서울은 네. 이제 한 곳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이제 좀 동네 상권이라든지 재래시장을 이제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재래시장을 이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더 싼 게 눈으로 보이시죠? 예. 네, 조금 네. 불편할 수 있어도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을 예. 이용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사실 저희가 물가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네. 많이 거론이 됐던 품목 중에 하나가 시금치 아닐까 예, 싶어요. 뭐 맞습니다. 한 단에 10,000원이 넘는다 이런 예, 얘기 많이 나왔는데 예. 뭐 시금치뿐만 아니라 태풍, 뭐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여기다 태풍 때문에 과일 가격도 굉장히 예. 비싸졌고요. 각각 예. 품목들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뭐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신선채소 등이 더 많이 이제 그 체감할 수 있는 이제 피부에 와닿는 이제 품목들이고요. 뭐 시금치도 이제 10,000원이 넘어갔고요. 에어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저는 구매할 때 한 1,000원 미만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2,500원 재래시장에서 또 오. 마트는 한 3,000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3배 이상 네. 올랐네요. 그리고 상추 같은 것도 3,000원이 지금 넘어가다 보니까 실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이 물가 상승이나 이제 이 물가 급등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그렇죠. 품목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신선 채소뿐만 아니라 공산품, 이제 전기, 가스, 또 뭐 외식비, 뭐 이르기 모든 그 품목을 망라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이제 추석 전날 올해 같은 경우는 연휴가 이제 추석 전날 마트가 문을 닫게 되는 이제 네. 그런 상황이어서 뭐 사실 근데 좀 불편함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바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마트에서 밤에 퇴근하고 나서 오죠. 예. 가는 분들도 예. 많이 있어 사실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요즘 직장 여성분들은 온라인으로 장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집 앞까지 네. 배송되는. 예. 그래서 이제 온라인 그 쇼핑몰에서 미리 이제 장을 보고 이제 배송을 받는 이런 형태고요. 이제 아마존 효과라고 이런 이제 네.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필요한 생필품들까지도 사실 국내가 아니라 또 가까운 또 동남아시아에서도 이렇게 배송을 받을 수가 해외 있는 직구요. 예, 네. 해외 직구까지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추석 때 뭔가 쓸 뭐 예. 생필품이라든지 아니면 식품 예.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배송이 완료가 돼야 예. 되잖아요. 그런데 예. 이게 사실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뭐 택배 회사도 예. 지금 워낙 바쁘다라고 하니까 예. 뭔가 그 전에 배송을 받으려면 좀 일찍 주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마 그 추석 전날까지 22일까지 배송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재래시장을 이제 이용을 하는 이런 게 더 이제 그 편하겠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대형마트들이 워낙 상권을 장악을 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네. 예, 사람들이 더 많이 그 재래시장보다는 대형마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트에서 쇼핑 보실 분들은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려면 저 시간까지는 주문을 해주셔야 예. 지금 돼요. 예. 아, 네네. 저기 일종의 마감 시간 같은 20일 배달을 받으려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군요. 자,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도요. 앞 뒤로 이틀 정도를 이제 연차 휴가 같은 걸 더 내서 붙이게 되면 무려 9일을 이제 연휴로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고향 가는 게 당연한 추석 때 우리 모습이지만 요즘에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미리 다녀오셔서 정작 연휴 때는 이제 해외 여행 가시는 그렇죠. 분들도 예. 있기 때문에 항공권이 그야말로 또 불티가 난다고 하는군요, 교수님. 예. 이번에 연휴가 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황금 연휴라고 부르는데요. 명절 때 잠깐 인사만 하고 네. 이제 해외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5일 정도 지금 휴가가 있고 네. 한 중간에 이틀을 쉬면 최장 한 9일까지 지금 그렇죠.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 3일 정도 짧게는 이제 중국이나 뭐 동남아 또 일본 이렇게 이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또 최장 이제 5일 이상인 경우는 뭐 이제 미국, 하와이 쪽 많이 가시는 것 같고 또 호주라든지 또 유럽 쪽도 많이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연휴 기간에는 예. 어디를 많이 간다 이런 통계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나요 지금?
통계들이 이제 그 여행사 그 예매 항공사. 사이트에 보면요. 지금 거의 한 90% 이상의 예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80%가 예약률이 넘었군요. 확실히 장거리 노선 예약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네요. 네, 예. 정말로 이전과는 다른 추석 연휴의 풍경이 해가 갈수록 더 짙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보면 참 근데 그냥 가는 국내 여행도 뭐 알아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제 주변에도 국내 여행 가시려고 지금 알아보는 분들 많이 있고 저도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국내 여행 갈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이제 최근부터 명절 때 이제 국내 여행을 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네. 심지어는 그 휴가지에서 이렇게 그 차례를 지내시는 분들까지도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제가 그 여행 관련 사이트 설문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네. 그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서 이제 22세부터 39세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응답한 이제 응답자 중에 한 35% 정도는 가족과 함께 국내 여행을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계획하고 있다라고 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추세는 웰빙이라든지 또 무슨 욜로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많이 이제 이런 그 명절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서 국내 또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요즘 경제 지표도 안 좋고 좋지 못한 통계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번 추석 연휴가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바람이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뭐 국내 이제 고용 지표도 상당히 부진하고요. 또 가계 소득도 많이 증가하지 않고 그런데다가 이제 소비까지도 좀 위축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걸 저성장 고물가 상황이다. 네.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 삶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좀 그 삶이 좀 팍팍해질 수 있다고 그렇죠.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국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지금 그 세계 정세가 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뭐 무역 분쟁. 분쟁이라든지 또 미국 또 금리 인상도 지금 예고가 되어 있고요. 또 신흥국 같은 경우는 또 뭐 부도 위기까지 예고가 돼 있고 이런 금융 불안이 자칫하면 또 우리나라 주가 하락에까지 영향을 이제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사실은 이제 소비 심리 등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이제 추석을 전후해서 사실 이제 이러한 그 경제 위기에 대한 이제 어떤 그 명확한 이제 진단이라든지 처방이 나오고 이것들이 어떻게 좀 좋게 그 경제가 좀 활성화되는 어떤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남북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고 또 주말부터는 추석 연휴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연휴를 계기로 해서 한번 우리 경제에도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네요. 김정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